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현안과 개선 방향, 정책과 현장 사이, 국민 건강과 안전은 어디로?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지난 6월 1일부터는 시범 사업 형태의 제한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8월 1일 말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가치를 여기는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 제도와 관련하여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습니다. 우리 협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와 있어 산업적, 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되고 또한 국민의 건강권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의료 현안 협의체를 통해서 대면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의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라는 원칙에 합의를 이뤄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근거에 기반해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하기 위하여 대회원 설문조사 및 비대면 진료 경험 의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그간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한 실제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교환을 포함하여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대회원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와 이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대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선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한 기본 입장과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한 그간의 입장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대한의사협회의 기본 입장은 국민의 건강 및 의료 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둘째, 비대면 진료 중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 사고 혹은 의료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명확화가 필수입니다. 이는 실제로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안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와 논의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플랫폼 업체에 대한 관리와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료 플랫폼의 과대 광고 및 처진 환자 유도 등의 불법 행위,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강화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안정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함께 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을 위해 대회원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기자회견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성 설정과 대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김진숙 책임연구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 소속 중인 책임연구원 김진숙입니다. 지금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던 비대면 진료를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위기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8월 31일까지 시범사업의 계도 기간을 두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2023년 9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선 추진 방안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실시되면서 이제 현장에서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한의사협회 대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실제로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교육입니다. 설문조사는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2주 동안 진행이 되었고, 의협신문 닥터 서베이를 이용해서 643명이 응답했습니다. 내용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참여 현황,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 그리고 특별하게 소아 환자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심층 인터뷰는 설문조사를 통해 제대로 이제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7월 30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4주간 10명을 대상으로 모집 방법은 의협신문에 온라인 배너 광고를 했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문제점, 개선사항입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여부 및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참여하고 있다가 49.1%,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50.9%였습니다. 참여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환자가 요구해서가 가장 많았고,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소지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어서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서가 가장 높았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일반 현황으로 중복 응답으로 물었습니다. 주요 환자를 보고 있는 주요 환자가 어떤 환자냐고 물었을 때 만성질환자가 79.5%, 그리고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를 해본 경험 환자에 대해 물었을 때 만성질환자가 85.4%로 가장 높았습니다. 진료 형태로는 재진이 97.4%였습니다. 대부분 재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방식으로는 음성 전화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수단을 활용했는지 질문했을 때 플랫폼 앱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음성 전화로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참여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중복 응답했을 때 대면으로 방문하기는 어려운 환자에게 좋은 방안이 되었다는 의견이 높았고, 충분한 진료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았다가 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대면으로 올 환자가 편의성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 같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비용 순환 문제가 어려웠고, 콜센터 직원이 된 것 같았다, 또 의료 재정의 낭비가 되는 것 같았다라는 기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참여했을 때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중복 응답으로 물었을 때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확인이 어려웠다가 60.6%였는데, 사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설계할 때는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기타 의견으로 환자 본인 부담금 수납이 어려웠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 기타 의견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만성질환자가 만성질환이 아닌 다른 약을 원할 때 난감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개선의 필요 사항에 대해서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오픈 문항으로 중복 응답으로 질문을 했을 때 법적 책임 명확화가 36.1%로 가장 높았고,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대상 및 범위 축소가 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각 응답의 세부 내용을 보시면 법적 책임 명확화는 의료법상 의사의 면책 사유를 규정해 달라는 부분이었고,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대상 및 범위 축소는 재진 환자만 하고 일부 질환만 제한하고 처방 일수를 줄여달라는 내용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 행정상의 문제를 물어봤을 때 전화 이용 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금 미수 문제가 발생을 했고, 환자 확인이나 처방전 발송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다. 그리고 플랫폼 가입 절차 등에 대한 개선도 행정상 문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방금 말씀했던 그런 개선 사항이 개선되었을 때 참여 의향을 전체 응답자에게 물었을 때 그렇다가 55.2%였고, 처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참여자에게 물었을 때 31%가 참여하겠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대면 진료 현재 시범 사업의 추진 방안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초진 허용에 대한 의견에 초진 절대 불가 재진만은 45%, 그리고 재진 기본이 돼 불가피한 상황만 초진을 허용하겠다가 38%여서 전체 83%가 재진을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응답 이유로는 안전성 문제, 정확한 진단 불가로 오진 가능성, 의료 쇼핑 가능성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만성질 환자, 재진 환자 기준으로는 1년으로 정부가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66%였고 의사들이 이제 생각하는 적절한 재진 기준은 3개월 이내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휴일 및 야간의 소아 초진에 대한 의견은 안전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의료 제공이 가능하지 않다가 65%가 나왔습니다. 반대와 찬성 입장이 이제 있었는데 반대 입장으로는 소아는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휴일 및 야간의 소아 초진은 정상 진료가 불가능하고 소아는 특히나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병세 질병 진행의 돌변 가능성이 높아서 비대면은 불가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사실 의료사고 가능성과 소송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소아는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 의견으로는 뭐 급할 때 유용하다 정도 있었습니다. 초진 대상에 대한 현재 지금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초진 허용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선벽지 거주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범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축소해야 된다가 60% 가까이 모두 넘었었고 응답 이유는 공통적으로 초진 대상자가 실제로는 고위험 환자로서 오히려 대면 진료가 더 필요한 환자들이다. 합병증, 질환의 급변, 다중질환 보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동이 불편한 점이 문제가 된다면 대면으로 추진을 하고 재진부터 비대면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더 필요하다. 왕진이나 방문 진료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확진자 중에서도 격리가 불필요한 환자는 초진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공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원급만 54%, 의원급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자만 병원급이 허용했다는 내용이 32%였는데 응답이 그래서 86%가 의원급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었고 수가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는 의견이 나눴었는데 이제 높아야 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약배송은 허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52%였습니다. 법적 책임 소재는 의사의 통제 범위 밖 요인에 대한 것은 면책해야 된다가 88%였습니다. 만약에 면책을 포함할 경우 참여 의향이 있느냐, 시범 사업에 참여 의향이 있느냐를 물었을 때 그렇다가 61%가 나왔고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는 비참여자에게 물었을 때 38%가 참여하겠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견은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하신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는 42명이었고 이분으로 다시 여쭤봤을 때 소아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적절한 대상이다라는 질문에 부정이 69%였습니다. 그리고 소아 대상 비대면 실시 여부를 여쭸을 때 57%가 실시하고 있고 43%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비실시한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어서 의사소통이나 상태 파악이 불가능해서라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만약에 비대면 상담의 별도 수가를 책정할 때 참여 의향은 부정이 48%였고 근데 만약에 비대면 상담 면책 조항을 마련할 때 참여하겠냐는 질문에는 부정이 36%, 그래서 다소 부정 의견이 낮아져서 사실 의사들한테 수가보다는 면책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마찬가지 소아의 재진 위주로 별도 수가 책정했을 때 참여 의향은 부정이 38%, 재진 위주 면책 조항 마련 시 참여 의향은 31%로 역시 재진 위주도 면책 조항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렸고 심층 인터뷰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심층 인터뷰는 주요 결과이고 이건 나중에 보고서로 발표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발췌한 걸 말씀드립니다. 주요 결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현황은 코로나19 기간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환자가 대면 진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현재 불참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뷰 통해 발견한 것인데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과 수가가 중복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게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 대상 환자는 주로 재진 환자, 만성 질환자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비대면 진료의 초진을 원하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감기나 대면으로 처방받기 어려운 약을 처방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초진, 비대면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초진에 대한 의견을 여쭙을 때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초진 대상자들은 오히려 대면 진료가 더 필요한 환자들이고 거동 불편성 때문이라면 초진을 대면한 후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 소아는 비대면 진료 자체가 될 수 없다. 발열이 있는 소아는 무조건 내원이 바람직하고 법적인 면책과 수가가 아무리 높아도 소아 대상의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방법으로는 전화가 대부분인데
연령 불문하고 환자들이 전화를 무조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가입을 해도 플랫폼의 중계를 받아도 전화로 선호하고 있고, 근데 전화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제 본인 부담금 문제랄지 환자 확인 문제, 그리고 명의를 도용한 부분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환자 정보 부족으로 인한 정확한 진료 불가, 그리고 처방전 발송 문제, 안전성 위협 가능성 증가 등이 있었습니다. 활용 수단으로는 플랫폼보다는 의료기관 전화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플랫폼을 미가입한 이유는 가입 방법을 모르거나 플랫폼마다 특징이 달라서 다른 현상이 발생했다. 비대면 진료를 위해서 플랫폼을 가입했는데 오히려 대면 예약 환자가 늘었다. 이런 현상도 있었고요. 플랫폼 중계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신청한 환자 대부분이 비아그라나 탈모약, 여드름약, 사오피임약 등 요청했는데, 이게 대면 진료는 처방받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신청하였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층 인터뷰다 보니 플랫폼의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 부담금이나 처방전 전송, 환자 확인 이런 부분에서는 편리한 점이 있다. 그리고 대면 환자도 병행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공 의료기관은 대부분 비대면 진료의 경우 경증, 재진, 부득이한 경우에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상급 병원에 계신 의사선생님이나 종합병원에 계신 의사선생님 모두 공통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병원급의 비대면 진료 가능성에 대해서 여쭙을 때 페이닥터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위험성이 높은 비대면 진료 환자만을 볼 의사가 과연 존재할 것인가 또 의문이고, 병원급은 사실 비대면 환자를 볼 여력이 없고 검사 결과 설명 정도는 비대면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약처방과 약배송에 대한 의견도 대면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약처방 리스트 제한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처방 일수를 비대면일 경우에 짧게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대면 진료 없이 같은 약을 지속 복용하게 함으로써 부작용 및 합병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바로 조제 후 배송 방식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라는 내용을 주셨고, 약배송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은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함께해야 하지만 약배송은 약사의 소관이라서 그렇게 많은 응답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수가에 대해서는 적정 수가가 필요하다. 상향 조정 필요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비대면 진료의 기준이 되는 대면 진료 수가가 지금 저수가인 상태인 점. 두 번째, 기회비용 문제에서 대면 방문 시 검사 또는 시술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비용 차원에서 적정 수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를 할 때 책임은 의사가 지는 게 맞지만, 다만 의사의 통제를 벗어나는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사고나 오진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의 책임을 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비대면 진료를 평소에 내가 잘 아는 나의 환자가 의료기관에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소에 복약하던 약 처방이 필요할 때 내 환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지금 논란이 되는 초재진 허용, 질환, 플랫폼, 법적 책임 모든 문제가 대부분 해결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아는 내 환자에게 평소에 먹던 약 정도를 처방하는 수준이라면 안전성 문제도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만 화상 진료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행정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간 매개 플랫폼이 있다면 비대면 진료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비대면 진료 설문조사 결과와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결과를 요약할 수 있는 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은 초진과 전화가 합쳐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초진과 전화가 합쳐지게 되면 안전성의 위협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문진의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진단 및 처방이 불가능하고 비급여 약물 처방 유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약물의 오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안전성을 위협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행정적인 문제로 환자의 신원 확인도 불가능하고 본인 부담금 미수 문제, 그리고 처방전 발송 문제 등 다양한 행정적인 문제가 초진과 전화가 합쳐졌을 때 발생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요구사항은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초진 대상 범위 축소 및 명확화입니다. 현재 초진 대상자의 선벽지 거주민,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분류를 통해 초진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대상자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아 대상 야가 및 휴일 비대면 상담 초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의사들이 응답을 했기 때문에 소아 대상 야가 및 휴일 비대면 상담 초진은 불가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화 사용 불가 원칙을 세우고자 합니다. 현재 화상이 기본이나 지금 전화 사용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상을 기본으로 해야 하나 화상 통신 사용이 불가능한 자에게는 전화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지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전화 사용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사용 불가 원칙을 확립하고 만약에 전화 사용이 꼭 해야 된다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랫폼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화상진료 시스템을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갖추고는 있지만 전화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급여 약처방 유인 행위가 플랫폼 앱상에 보여지고 있어서 이 비급여 약처방 유인 행위 처벌 강화, 그다음에 환자의 유인 행위도 처벌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형 배달 전문 면허 대여 약국의 제휴 현황에 플랫폼이 지금 제휴하고 있다는 현황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시 감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의료계 주도 공공 플랫폼 개발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적 개선 방법으로는 본인 부담금 수납 및 처방전 전송 시스템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화 사용할 때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현재 법적 책임 면책 규정이 현재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에는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이 면책 사항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현재 비대면 진료 전담하는 비율을 30%로 규제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시범 사업으로 인한 수가 중복 신청 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도 정책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진료 대원 측은 아까 저희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아마 이제 뭐 플랫폼 업체가 했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다 그러던데요. 사실 그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저희뿐만 아니라 약사회에서 저 납득을 전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명이라는 게 사실 기준도 뭐하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기 오신 기자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대부분의 의료인들의 생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 이것을 산업적, 영리적 측면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이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게 신중하게 하나하나 접근하고요. 꼭 저희들이 그동안 지난 3년 동안에 사실 저희가 비대면 진료를 갖다 쭉 코로나19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를 하고 나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나서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기본 진료 이학적 검사는 5가지의 진찰을 통해서 환자를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대면 진료는 이 중에서 2가지, 이 시진하고 그다음에 물어보는 문진에 대해서만 여기에 대해서 되는데 그나마 아까 결과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전화 상담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 문진에만 의존해서 환자를 진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진 비율도 높고 정확한 진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진료는 이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되지 여기서 대체할 수도 없을 뿐더러 특히 초진에 대해서는 굉장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실제로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그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을 이제 의료계에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안은 비대면 진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대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도 있지만 의료계가 이제 단순히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입을 보수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나 뭐 그런 관점보다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의료에 대한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안전성,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한 이제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환자분들께 의료 행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대면 진료라는 그 방법론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 많은 역사 속에서 환자 직접 만나서 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와는 좀 다른 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이제 고민도 필요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비대면 진료 도입에 있어서 많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근거들로서 사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해외에 대한 사례들을 자꾸 이제 가지고 와서 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가 굉장히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기자님들께도 주의해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는 비대면 진료가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많이 이제 받아들여지겠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의료 접근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대로 이제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환자를 이제 만나서 이제 진료하지 못하면 생길 수 있는 그런 질적 저하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환자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가 전제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환경은 상당히 다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해외 사례에서는 특히 이제 의료 비용이 굉장히 높은 나라 같은 경우에 비대면 진료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실제 의사를 만나는 데 필요한 비용 자체가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의료 접근성을 비대면 진료라는 방법론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환경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비대면 진료가 외국하고 같은 결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서 비대면 진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에 대한 부분들은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 가지는 이제 비대면 진료가 각국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호도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 비대면 진료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이제 우리가 전화 상담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우려들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그런 우려들을 이제 많이 전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화상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잘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이제 많이 이제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제 IT 기술이 실제 의료에 이제 접목이 돼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은 지금 걸음마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이제 이런 기술이 발전된 국가에서 그런 것들이 주도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과정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아까 전에도 발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도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들의 어떤 책임을 과도하게 묻거나 기술 도입에 있어서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강요된다면은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 훨씬 더 잘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0년 동안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황도 파악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해외 현황도 모두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과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 비대면 진료가 실시되어야 되었는지 되게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저희 연구원에서는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회원 대상 632명이 참여한 회원 대상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가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오늘 결과를 토대로 아마 이게 이제 정부라든지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 결과를 충분히 보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했던 의견들이 좀 보건의료 정책에서 반영되기를 그렇게 바라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지금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보건복지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건강권 어떤 수호라든지 그다음에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어차피 미래 의료 패러다임 변화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오늘 여기에 설문조사 회원 심층 인터뷰 자료가 좀 정책 반영이 돼가지고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회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한테 특히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정부와 정치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정책과 현장 사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어디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